해라. 안녕하십니까. 공자수의 전준호 선생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시험 잘 보셨어요? 오늘 시험 보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리 영역을 잘 본 학생들한테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못 본 학생들한테는 더욱더 분발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라이브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특강 순서를 먼저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먼저 이제 9월 모평의 의 있죠. 9월 모평에 대한 의의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모평 고난이도 문항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전 질문 학생들이 많이 올렸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답을 다 할 수가 없어서요. 거기서 공통 부분을 찾아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있죠. 그거 위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댓글을 계속 올려서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올리세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에 이제 돌발 퀴즈 제가 내드릴 테니까 그거 잘 맞추고요. 경품 꼭 받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의 모평의 의의, 여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9월 평가원 시험이, 우리가 중요한 수능이 남았죠. 수능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수능 출제 기간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마지막 시험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 있죠.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수능 문제가 이렇게 수리 영역에 출제될 것이나 이런 방향성을 여러분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성적이 나오죠. 몇 등급 정도가 나올 것인지 지금 예상 등급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영역별로 수리, 언어, 외국어, 탐구 과목에 있어서 자기가 등급이 높고 낮은 걸 잘 판단한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짧게 본다면 수리 영역 중에서 틀렸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 단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그 약점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훈련을 남은 기간 동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수능 지금 평가에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수능보다는 약간 어렵게 출제했어요. 약간 어렵게 출제했어요. 아마 올 수능은 이번 9월 모평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를 해서 이렇게 9월 달에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난이도 조절하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못 봤다고 좌절하고 잘 봤다고 자만심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정작 수능에서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수능에서 대박이 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이제 같이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에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11월 수능에 대한 완벽한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이제. 자, 이건 뭐냐면 작년도 이제 학생 2명을 비교해서 제가 그래프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야. 9월 평가원 시험을 통해서 1등급 받은 학생과 3등급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11월 달 수능에서는 이게 뒤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9월 수능이 지금 한 60일 정도 남았죠. 65일 정도 남았나요? 65일 동안 어떻게나 따라서 2달 약간 넘죠. 이 2달 동안 어떻게 따라서 등급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은 이렇게 올라가는 수험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남은 2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 같이 세우자고. 됐어요? 네, 좋아.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첫 번째 이번 시험에서 고난이도 문항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이 잘 보이세요? 이제 30번 문항을 먼저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시험 해설 강의를 지금 하다가 왔어요. 이제 해설 강의 다 했으니까 올라온 거 여러분이 심축 분석 자료를 보시면 되니까 해설 강의를 통해서 문항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홈페이지 가면 이제 자료실 있지? 거기다 이제 9월 평가원 시험에 대한 총평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해결책을 세워놨으니까 그 자료도 다운받아서 꼭 보시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가형 시험 문제하고 나형 시험 문제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21번, 29번, 30번 문항이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나형 공통으로 30번 문항 이 문제죠. 지수로그 함수에 있어서 정사각형의 개수 찾는 문제였어요. 29번과 30번 문제가
최근에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고난이도 4점짜리 문제를 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하고 일단 30번 문항은 지수로가 함수에 관련된 거니까 차근차근 추론해서 여러분이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어요. 함정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해설 강의는 제가 촬영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가형시험제 이제 29번 문항을 보면 벡터의 연산에 관련된 문제였죠. 벡터 연산. 공간 도형과 벡터, 기하 벡터에서 특히 수리 가형을 보는 학생은요. 기하 벡터 단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 29번이 또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수리 가형 보면 이제 21번 문제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었죠.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대로 풀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리 가형은 이 정도가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고 또 난이도 있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형. 됐고 이제 나형을 보면 29번 문항이 적분에 관련된 내용이죠.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기억나요? 베타-알파를 세제곱한 다음에 최고 차이의 개수를 6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 공부했었죠. 그걸 통해서 하면 우리가 빠르게 ST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원의 넓이에서 그걸 빼면 되는 거야.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그리고 또 나형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됐던 게 이제 21번 문항이죠? 21번 문항. 함수 fx와 gx 두 점, 만나는 점 찾는 모든 실수 A값 합인데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잘 그리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여기에 대한 심층적 해설 강의는 여러분이 해설 강의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난이도 문항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문항을 분석해 봤고요. 자세한 건 이제 자료실이나 해설 강의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 내용이 이제 사전 질문이 있죠. 주로 이번 라이브 특강은 사전 질문이 있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문항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자료실이나 해설 강의를 보면 되고요. 앞으로 2달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많이 올라왔던 것이 뭐였냐면 EBS하고 수능 기출, EBS, VS 수능 기출 중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데 안현배 학생이 질문한 건데 사전 질문이었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총 8강, 8권의 책이 있대요. 수능 특강 수원부터 해서 나와 있는데 2권밖에 못 풀었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2달밖에 안 남았지. 기출 문제만 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선생님 명쾌한 대답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EBS하고 기출 문제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중요성을 어디에다 가중치를 줄 것인지 얘기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수능 기출 문제. 수능 기출 교육청 평가 문제 여기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공부하세요. 이번 시험을 봐서 알듯이 EBS에서 연계됐어요. 연계됐는데 연계된 문항은 쉬운 문항들이었지. 그리고 고난이도 문항도 연계됐어. 그런데 EBS에서 풀이로 나와 있던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그 얘기는 EBS에 맹실해서 푼다고 해서 100점 힘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하세요. 기출문제가 분석이 완벽하게 다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EBS야. 먼저 수능 기출문제, 교육청 평가 문제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수능 기출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30문항을 다 분석해 보면 제가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제 강좌 중에 보면 수능 기출 패턴이라고 해서 수원, 미통기, 수투, 적동, 기백을 기출문제 중심에서 그걸 패턴화시켜서 유형화시켜서 그걸 수업하고 있지. 거기에 보면 제가 증명해 놨어.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 30문제가 과거에 나왔던 최근 5개년치 수능 문제하고 교육청 평가원 문제들하고 다 1대1 대응이 돼요. 그 얘기는 올 수능에서도요. 수능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잘 분석한다면 올 수능에 나오는 30문제가 다 1대1 될 거야. 그러니까 EBS보다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야? 기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야 돼. 그거를 제가 수능 기출 패턴 15에서 다 증명해놨으니까 그 강의들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돼요. 기출 문제.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라는 얘기야. 30문제가 다 패턴화돼 있어. 다 정형화돼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30문제 있죠? 이 30문제에서 신용의 문제 없어요. 신용의 문제 없고 수능 기출 교육청 평가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약간씩 변형해서 출제됐어요. 그 얘기는 EBS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변형해서 70%까지 갈 수 있는데 나머지 30%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그걸 어디서 찾으라고요? 수능 기출문제, 교육청 평가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 문제가 다 변형해서 나온다는 얘기야. 비연계된 30% 여기 나와 있는 문항들도 다 기출문제에서 변형된 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선행될 건 뭐야? 기출문제를 패턴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돼. 패턴화시켜서 30문제 정형화 돼 있다니까 패턴화시켜서 공부하라는 얘기야.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 그 유형이 어떻게 그동안 나왔는지 그걸 다 풀어본다면 올 수능도 예측할 수 있어. 그 예측하는 걸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보여드렸잖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좋아.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다 나는 됐다. 그러면 그때 EBS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1등급이나 고득점 만점을 받는 학생들은 기출에 대한 게 다 분석됐을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EBS 문제를 문제풀이 0으로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출문제는 잘 풀어본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등급보다 하나, 두 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수능을 본단 말이야. 수능 기출문제, 교육청 평가 문제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알겠죠? 그래서 EBS하고 기출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다 실시간 댓글 제가 볼 거니까 여기다 올리세요. 한번 볼까요? 사전 질문 말고요. 제가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지금 계속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보도록 할까요? 이제 두 번째는 뭘 볼까? 두 번째. 수학 40점 포기해야 할까요? 이러한 또 질문들을 또 꽤 올렸더라고요. 수리 영역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뭐 3등급, 4등급, 5등급 나오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합리화. 수리가 좀 안 나오니까 다른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올리려고 하는 학생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수리 영역 첫 번째 이유는요. 수리 영역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 안 돼요. 올해. 좀 전에 얘기한 거 같죠? 기출문제만 잘 분석하면 얼마든 등급이 올라갈 수 있어. 2점짜리 유형, 3점짜리 유형 잘 잡으면 돼요. 잡으면 그 유형 하나가 잡히면 30가지 중에서 유형 하나만 잡히면 점수 하나가 올라가면 또 하나가 올라가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40점이다 그러면 뭐 한 5등급, 4, 5, 6등급 나온다고 하면 그 학생들 해야 될 건 뭐냐면 3점짜리 유형 있지? 3점짜리 유형을 정말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냥 바로 답을 체크해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거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 걸리지 않아요. 뭐냐면 제 강좌 중에 방삼 있지, 방시험을 다른 3점 유형 공략 있지. 그게 뭐야? 3점짜리 문제는 3점 답게 풀다는 얘기야. 3점짜리 문제는요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바로 답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올 수능은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 그대로 나오니까 3점짜리 잡고 4점짜리 문항 중에서 4점짜리 13문항 나오죠. 거기서 4점짜리 문항이 다 어려운 게 아니야. 한 5문항 정도도 거의 3점 수준이야. 그걸 하나씩 채워나가면 되는 거야. 항상 나오는 유형을 잡으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라면 알 거야.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었죠. 지수로그함수에 관련된 실생활 문제. 그거 항상 나오고 있는 문제죠. 그러면 그 유형을 틀렸다면 그거를 어떻게 반복해서 훈련해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럼 그거 맞춘단 말이야. 맞출 수 있단 말이야. 많이 바뀌어서 안 나온다는 얘기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왜 포기하냐고.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하라고 해? 응? 20년 충분해요. 충분해. 아까 그래프 보여줬잖아. 3등급이 20년 1등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현장이나 인터넷 강의 듣는 많은 저희 제자들을 통해서 점수 상승폭을 제가 봐서 그걸 보여드렸단 말이야. 하시면 돼.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유상희 학생 알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상단폰 있죠? 010